이 청소부 영감이 노망이 났나? 이 금고는 30년간 아무도 여지 못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열어드릴까요? 뭐라고? 당신이 청소부 주제에 무슨 헛소리야? 6자리입니다. 199503. 이 회사가 설립된 날이죠. 철컥. 30년 만에 금고가 열렸다. 이게 대체 그 안에 제 이름이 적힌 창업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썼으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30년에 관한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잊혀지고 존재조차 지워졌던 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나이가 들고 지위를 잃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앞에 낡은 자전거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린 사람은 강태준, 67세의 청소부였습니다. 파란색 청소복을 입은 태준은 직원 출입구가 아닌 지하 주차장 계단을 통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태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지하 3층 창고부터 시작해서 각 층의 복도를 청소하고 화장실을 닦고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그는 30년째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건물은 2번이나 리모델링 됐고 직원들은 수천 명이 바뀌었지만 태준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배경이었습니다. 움직이는 가구처럼 있어도 없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오전 8시가 되면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복도 한쪽에 몸을 피해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직원들은 커피를 손에 들고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눈에 태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더라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는 인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태준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특히 옥상 정원의 화분들은 태준이 가장 아끼는 곳이었습니다. 30년 전 이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 태준이 직접 심은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태준은 지하 1층 직원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 한쪽 구석, 창가 자리가 그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같은 메뉴를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김치. 주방장인 최 여사만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태준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최 여사님도요. 최 여사는 62세였습니다. 그녀는 태준보다 5년 늦게 이 회사에 들어왔지만 태준의 비밀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태준의 청소복 주머니에서 떨어진 낡은 배지를 주워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배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창립 멤버 강태준. 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배지를 돌려줬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태준을 남들과는 다르게 대했습니다. 존중하는 눈빛으로. 오후 2시 태준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벤치에 앉아 15분간 쉬었습니다. 벤치 아래 명판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공동 창업자 강태준, 박성훈을 기리며. 태준은 매일 그 글씨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새긴 글씨였습니다. 아무도 이 명판을 읽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글씨가 닳아 거의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태주는 기억했습니다. 30년 전 이 건물의 초석을 놓던 날을, 박성훈과 함께 꿈을 꾸던 날을. 두 사람은 대학 동기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열정이 넘쳤습니다. 태주는 기술을, 박성훈은 경영을 맡았습니다. 둘이 합쳐 만든 작은 IT 회사는 순식간에 성장했습니다. 5년 만에 직원 100명, 10년 만에 10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나 15년째 되던 해 박성훈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수술비는 수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회사는 위기였습니다.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집을 팔고 지분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박성훈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친구니까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박성훈은 살아났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태주는 기뻤습니다. 그러나 회복 후 박성훈은 변했습니다. 태준에게 차가워졌습니다. 회의에서 태준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박성훈은 태준을 이사회에서 밀어냈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아. 하지만 회사를 살리려면 내가 나가야 해. 무슨 소리야, 성훈아. 우리 함께 만든 회사잖아. 변호사들이 다 처리했어. 내 지분은 내가 인수했어. 넌 이제 이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어. 성훈아, 제정신이야? 내가 집까지 팔아서 너를 살렸잖아. 그건 내 선택이었어. 나는 부탁한 적 없어. 태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친구가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 이럴 수 있다는 게. 그러나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변호사들은 태준의 서명을 위조했고 지분 이전 계약서를 조작했습니다. 태준은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태준은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공동 창업자에서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회사 연역에서 지워졌습니다. 창립 멤버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러나 태주는 이상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소부로 돌아왔습니다. 박성훈은 비웃었습니다. 청소부라도 하고 싶다고? 좋아, 내 마음대로 해. 그렇게 태주는 30년을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복수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 회사를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가 어떻게 자라는지, 자신이 심은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박성훈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도 박성훈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나며 박성훈은 회장이 됐고 그의 아들 박진수가 사장이 됐습니다. 박진수는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더 무자비했습니다. 그에게 직원들은 숫자였습니다. 교체 가능한 부품이었습니다. 박진수가 사장이 된 후 3년 회사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실적을 위해 직원들을 마구 해고했습니다. 복지를 줄이고 야근을 강요했습니다. 이익은 늘어났지만 직원들의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태주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며 화장실을 닦으며 그는 직원들의 한숨을 들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이력서를 봤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사의 최대 고객사가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이유는 제품 결함이었습니다. 박진수가 비용을 줄이려고 품질 검사를 생략한 결과였습니다. 손해액은 500억 원.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태주는 회의실 밖 복도를 청소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대로라면 3개월 내로 부도입니다. 직원 절반을 해고하고 공장 2곳을 폐쇄하십시오. 그러면 2,000명이 거리로 나앉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나머지라도 살립니다. 박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에게 직원들의 삶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회사의 생존, 아니 자신의 지위 보존만이 중요했습니다. 복도에서 이를 듣던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평생 사랑했던 회사가, 그가 30년을 지켜본 회사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리고 2,000명의 직원들이, 그들의 가족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다니.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주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할까? 하지만 누가 나를 믿어줄까? 나는 그저 청소부인데.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4시. 건물에는 경비원밖에 없었습니다. 태주는 지하 3층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그곳 구석에 낡은 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열지 못한 금고였습니다. 태주는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숫자판을 바라봤습니다. 1995년 3월, 회사가 설립된 날,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박성훈과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던 날, 둘이 이 금고를 처음 설치하던 날, 그때 박성훈이 말했습니다. 태준아, 비밀번호는 우리 둘만 알자. 창업일로 하는 거야. 199503. 왜 창업일이야? 우리가 시작한 날을 절대 잊지 말자고. 이 회사가 아무리 커져도 우리 둘이 만든 거라는 걸 잊지 말자고. 태준의 손이 숫자판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르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이 금고를 열면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그저 청소부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만약 서류들이 사라졌다면? 만약 박성훈이 모든 증거를 없앴다면? 그럼 자신은 그저 미친 노인이 될 뿐입니다. 거짓말쟁이 청소부, 망상에 빠진 늙은이. 태주는 손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 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창고를 나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태주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면서도, 화장실을 닦으면서도 계속 금고 생각만 났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30년 전 서류들이 아직 남아 있을까? 점심시간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태준 씨,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닙니다. 거짓말. 30년 넘게 봐왔는데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무슨 고민 있으시죠? 태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만약 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 여사는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 씨, 저는 알아요. 당신이 누군지, 당신이 뭘 겪었는지. 제가 다 말할 순 없지만 저는 믿어요. 그러니 용기 내세요. 이제는 나설 때가 된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당연히 두렵죠. 30년을 숨어 살았는데. 그런데 태준 씨,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2,000명이 길거리에 나앉아요.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당신처럼 아프고 당신처럼 힘든 사람들이에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당신밖에 못해요. 그날 저녁
태준이 고시원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저기 태준 씨. 돌아보니 신입사원 한지우였습니다. 28세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3개월 전에 입사했는데 유난히 태준에게 친절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항상 인사를 했고 가끔 커피도 건넸습니다. 지우 씨, 왜 아직 안 가셨어요? 태준 씨, 잠깐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태준 씨, 이거 아세요? 이게 뭔가요? 회사 창립 당시 서류들이에요. 제가 우연히 자료실에서 찾았어요. 정리하다가 오래된 박스에서 나왔는데 지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1995년 창립 멤버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훈, 그리고 강태준.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 씨, 이 사람이 혹시... 그렇습니다. 제가 강태준입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태준 씨가 공동 창업자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냥 잊혀진 이야기죠. 잊혀진 게 아니에요. 태준 씨 이름이 여기 있어요. 서명도 있고 지분도 명시돼 있어요. 50대 50이었네요. 그럼 태준 씨가 아직도 지분을... 그건 모르겠습니다. 30년 전에 모든 걸 빼앗겼으니까요. 지우는 흥분했습니다. 이건 증거예요. 태준 씨, 이걸로 소송할 수 있어요. 소송이요? 네. 부당하게 지분을 빼앗긴 거잖아요. 법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 씨, 고맙지만 그럴 순 없어요.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게다가 이미 30년이 지났어요. 시효도 지났을 거예요. 그래도 그때 지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왔어요? 해고 통지예요. 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래요. 뭐라고요? 신입사원들 전부 해고래요. 100명 넘게. 비용 절감 때문이래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 2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3개월 만에 잘렸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지우 씨, 네.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네. 제가 나서려고 합니다. 이 회사를 바로잡으려고요. 그러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먼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30년 전 진실을 아는 사람을. 이틀 후 태준은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민경호 변호사, 55세. 그는 30년 전 태준과 박성훈의 창업을 도왔던 법무 HW 계속법인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작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민 변호사는 태준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기억하시는군요. 잊을 수가 없죠.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막지 못해서. 변호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민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 박성훈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태준 씨 지분을 자기 앞으로 넘기는 서류를 만들라고 했죠.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기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더군요. 자기가 죽으면 회사도 망하고 직원들도 다 거리로 나앉는다고. 그러니 자기를 살려야 한다고.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른 변호사를 고용했죠. 그리고 저는 법인에서 쫓겨났습니다. 박성훈 씨의 압력이었습니다. 태주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제가 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제가 증거를 확보했어야 했는데, 변호사님, 이제라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민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평생 기다린 순간입니다. 그런데 태준 씨, 승산이 있을까요? 30년이 지났는데, 지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창립 당시 원본 서류예요. 민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태준 씨 서명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리고 지분 비율도 명확합니다. 50대 50? 하지만 시효는 문제 없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사실을 안 날부터 10년입니다. 그런데 태준 씨는 30년 동안 회사에 계속 있었죠? 이건 지분을 포기한 게 아니라 계속 권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고가 있다고 하셨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마 원본 계약서와 주식 증서가 있을 겁니다. 태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금고를 열겠습니다. 법인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작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민 변호사는 태준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기억하시는군요. 잊을 수가 없죠.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막지 못해서. 변호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민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 박성훈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태준 씨 지분을 자기 앞으로 넘기는 서류를 만들라고 했죠.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기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더군요. 자기가 죽으면 회사도 망하고 직원들도 다 거리로 나앉는다고. 그러니 자기를 살려야 한다고.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른 변호사를 고용했죠. 그리고 저는 법인에서 쫓겨났습니다. 박성훈 씨의 압력이었습니다. 태주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제가 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제가 증거를 확보했어야 했는데, 변호사님, 이제라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민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평생 기다린 순간입니다. 그런데 태준 씨, 승산이 있을까요? 30년이 지났는데, 지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창립 당시 원본 서류예요. 민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태준 씨 서명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리고 지분 비율도 명확합니다. 50대 50? 하지만 시효는 문제 없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사실을 안 날부터 10년입니다. 그런데 태준 씨는 30년 동안 회사에 계속 있었죠? 이건 지분을 포기한 게 아니라 계속 권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고가 있다고 하셨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마 원본 계약서와 주식 증서가 있을 겁니다.
태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금고를 열겠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대규모 해고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300명. 신입사원뿐 아니라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까지 포함됐습니다. 복도에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박스를 들고 하나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태주는 평소처럼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지하 3층 창고로 내려가며 최 여사와 지우, 그리고 민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내려오세요. 세 사람이 창고에 도착했을 때 태주는 이미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여실 겁니까?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태준의 손이 숫자판 위에 올라갔습니다. 199503. 각 숫자를 누를 때마다 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30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성훈과 웃던 날들, 배신당한 그날, 청소부가 된 첫날, 그리고 오늘, 철컥, 금고가 열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열린 금고 안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서류들은 그대로였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민 변호사가 재빨리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거예요. 창업계약서 원본, 그리고 주식증서, 태준 씨 이름으로 38.7% 지분이 등재돼 있습니다. 38.7%요? 50%가 아니라 회사가 커지면서 유상증자를 했나 봅니다. 그래도 38.7%면 2대 주주입니다. 아니, 박 회장 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대 주주일 수도 있어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이거면 주주총회를 요구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수 사장이 경비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청소부가 왜 여기서 금고를 뒤지고 있어? 태주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30년 만에 박성훈의 아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 금고를 열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청소부 주제에 무슨 권리? 당장 나가지 못해. 저는 청소부이기 전에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순간 박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태준은 계약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강태준, 이 회사를 당신 아버지 박성훈과 함께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그 증거입니다. 박진수는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의 눈이 서류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30년 전 당신 아버지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 지분을 훔쳤습니다. 제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청소부로 만들었습니다. 거짓말.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민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박진수 사장님, 저는 민경우 변호사입니다. 30년 전 창업 당시 법률 자문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이 서류는 진짜입니다. 박진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설령 진짜라고 해도 30년이 지났어. 시효가 지났어. 시효는 문제 없습니다. 태준 씨는 30년 동안 이 회사에 있었고 지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증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고. 내 변호사들이 이 서류의 허점을 다 찾아낼 거야. 그러시죠. 하지만 그 전에 임시 주주총회를 요구합니다. 38.7% 지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입니다. 박진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임시 주주총회 열어주지. 그리고 거기서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걸 증명하겠어. 당신 같은 늙은 청소부가 감히. 태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권리를 찾으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바로잡으려는 것 뿐입니다. 임시 주주총회는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태주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박진수는 회사 전체에 공지를 보냈습니다. 청소부 강태준이 회사를 사치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해고당한 직원들과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태준을 응원했습니다. 그들은 태준이 30년간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의 인품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박진수 편의 선 임원들과 신참 직원들은 태준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태준을 미친 노인으로, 욕심 많은 사기꾼으로 몰았습니다. 복도에서 태준은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청소부 정신 나갔나 봐. 돈이 필요해서 저러는 거겠지. 불쌍한 노인네. 치매 걸린 거 아니야?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고시원 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을 참았습니다. 30년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기꾼이라니. 이제 와서 미친 노인이라니. 어느 날 밤 최 여사가 태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태준 씨, 문 열어주세요. 태준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여사님, 이 시간에 왜? 최 여사는 태준을 꼭 안아줬습니다. 울어도 돼요. 참지 마세요. 30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요. 그 순간 태준은 무너졌습니다. 67세 노인이 30년을 견딘 남자가 마침내 울었습니다. 여사님, 저는 그냥 제 회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복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성훈이가 미안하다고 말하길 바랐어요. 3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냥 조용히 살 걸 그랬나요? 아니에요. 태준 씨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고 있어요. 태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치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마를 때쯤 그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가자. 물러서지 말자. 임시 주주총회 당일 회사 대강당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주들, 임원들, 직원 대표들, 그리고 언론까지. 이 사건은 이미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30년 청소부 알고 보니 창업주? 태주는 청소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지우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했습니다. 박진수는 단상 위에 서서 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준 씨의 주장을 들어보죠. 당신이 이 회사의 창업주라고요? 태준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강태준입니다. 1995년 3월 박성훈 회장과 함께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민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스크린에 창업 계약서가 크게 비춰졌습니다. 강태준, 박성훈. 두 사람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박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위조입니다. 30년 전 서류를 어떻게 믿습니까? 민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위조가 아닙니다. 필적 감정을 받았습니다.
강태준 씨와 박성훈 회장의 서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30년간 회사 금고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박진수 사장님, 그 금고 비밀번호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30년 동안. 그런데 강태준 씨는 알았습니다. 왜겠습니까? 그가 직접 설정한 비밀번호니까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박진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설령 30년 전에 창업주였다 해도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분을 양도한 기록이 있습니다. 민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그 기록을 보여주시죠. 박진수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1998년 강태준이 박성훈에게 모든 지분을 양도했다는 계약서였습니다. 그러나 민 변호사는 침착했습니다. 이 서류를 보십시오. 강태준 씨 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적이 다릅니다. 스크린에 두 서명이 나란히 비춰졌습니다. 1995년 창업 계약서의 서명과 1998년 양도 계약서의 서명. 명백히 달랐습니다. 이건 위조된 서명입니다. 누가 위조했을까요? 박성훈 회장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박진수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바로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박성훈 회장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성훈은 72세였습니다. 암이 재발해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는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나오신 겁니까? 병원에 계셔야죠. 박성훈은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진수야, 비켜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박성훈의 휠체어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태준과 마주섰습니다. 30년 만의 대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성훈도 울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성훈아,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정말 오래 기다렸구나. 응. 나는 정말 비겁한 인간이었어. 내가 죽을까봐, 내 가족을 지킬 수 없을까봐 너를 배신했어. 알아. 1998년 수술 후에 의사가 말했어. 5년 안에 재발할 거라고. 그래서 나는 미쳤어. 남은 시간 동안 진수와 진수 엄마를 위해 뭐라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의 지분을 빼앗았어. 서명을 위조했어. 객석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지웠어. 연역에서, 기록에서, 모든 곳에서 마치 넌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만들었어. 왜 사과하지 않았어? 30년 동안 용기가 없었어. 나는 비겁했어. 매일 너를 봤어. 청소하는 내 모습을.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 그런데 나는 말 한마디 못했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박성훈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태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태준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신의 순간, 청소부가 된 날, 무시당한 날들, 외로웠던 밤들. 그리고 태준은 입을 열었습니다. 성훈아, 응, 나도 미안해. 내가 왜? 나는 30년 동안 너를 원망했어. 미웠어. 그런데 오늘 내 얼굴을 보니까 알겠더라. 너도 괴로웠구나. 30년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구나. 태준아, 용서할게.
늦었지만 용서할게. 박성우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2세 노인이 한때 잘 나가던 CEO가 사람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진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박성훈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증언합니다. 강태준은 이 회사의 공동 창업주입니다. 그의 지분 38.7%는 정당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로 제 지분 20%를 태준에게 양도합니다. 이제 태준이 최대 주주입니다. 객석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진수야. 네, 아버지. 넌 오늘부로 사장직에서 물러나라. 태준에게 배워라. 진짜 리더십이 뭔지. 박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회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준은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장을 할 나이는 지났습니다. 저는 그저 이 회사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돕겠습니다. 대신 태준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진수를 계속 사장으로 두기로 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저를요? 박진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해고한 직원들을 전부 복직시키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직원들을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왜 저를 다시 사장으로 앉히십니까? 저는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청소부 취급했습니다. 태주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 아버지에게 복수하지 않은 것처럼 당신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박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대신 열심히 배우십시오.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태주는 박진수의 멘토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회의를 했습니다. 태주는 박진수에게 30년간 배운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사장님, 저 청소부를 보십시오. 네. 저 사람의 이름은 김순자 씨입니다. 58세. 이 회사에서 25년 일했습니다. 슬아의 자녀 둘이 있고 막내가 지금 대학생입니다. 어떻게 그걸 다 아십니까? 제가 30년간 청소를 하며 배운 겁니다. 모든 직원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삶을 알아가는 것. 그게 리더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박진수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는 지금껏 직원들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그러나 태주는 그들을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분기 실적, 주가,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직원들의 행복입니다. 행복한 직원이 좋은 제품을 만듭니다. 박진수는 매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태준을 경계했지만 점점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 67세 노인에게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리더십. 한 달 후 해고됐던 직원들이 전부 복직했습니다. 회사는 직원 복지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실적이 올랐습니다. 행복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태주는 여전히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이사회 의장님, 왜 아직도 청소를 하십니까? 박진수가 물었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최대 주주시지 않습니까?
태주는 걸레를 들고 웃었습니다. 지위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지위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청소부였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 계속 청소할 겁니다. 박진수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도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직원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복도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직원들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진수는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의장님, 왜 복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였다면 아버지를 법정에 세웠을 겁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복수는 두 개의 무덤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위한 무덤 하나, 나를 위한 무덤 하나. 복수는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럼 30년은 헛된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30년간 청소를 하며 저는 배웠습니다. 겸손을, 인내를, 용서를. 만약 제가 계속 사장으로 있었다면 교만해졌을 겁니다. 직원들을 무시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처럼 됐을지도 모릅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소부가 되면서 저는 바닥에서부터 세상을 봤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을,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웃음을 봤습니다. 그게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장님, 사장님, 지위를 잃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저는 30년을 기다림과 배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그의 말, 회사는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주가는 2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직원 만족도가 업계 1위가 됐습니다. 시상식에서 박진수는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상은 30년간 묵묵히 이 회사를 지켜온 한 분께 드려야 합니다. 강태준 의장님, 나와 주십시오. 객석에서 태준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경멸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의 웃음이었습니다. 태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진수는 그에게 상패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의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은 박진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장님,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은 이제 훌륭한 리더입니다. 저는 그저 당신 안에 있던 것을 끄집어낸 것뿐입니다.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태준을 향한 존경이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이 광경을 TV로 지켜보던 박성우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있던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되세요? 아니, 후회는 없어. 다만 미안할 뿐이야. 태준이에게. 그래도 태준 씨가 용서해줬잖아요. 그게 더 고마워. 그 친구는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야. 박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안정됐습니다. 박진수는 이제 진짜 리더가 됐습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함께 성장하는 사장이 됐습니다. 태준은 이사회 의장직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사장님이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주는 웃으며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청소부로요? 네. 제가 가장 편한 자리니까요. 박진수는 만류했습니다. 의장님, 최대 주주가 청소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청소도 누군가는 해야 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장님, 제가 청소를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이 회사를 가장 낮은 곳에서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지하 창고에서, 화장실에서, 복도에서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장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진수는 감동받았습니다. 의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자리를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날부터 태주는 다시 청소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복도에서 그를 만나면 모두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합니다. 태주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청소부 강태준입니다.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편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존경했습니다. 30년을 견딘 인내를,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품위를, 지위보다 사람을 택한 겸손을. 어느 날 지우가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인사팀 과장이 됐습니다. 의장님, 오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요? 청소부가요? 네. 신입사원들이 의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태주는 오리엔테이션장에 갔습니다. 100명의 신입사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청소복을 입은 채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부 강태준입니다. 신입사원들이 웃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그러나 3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청소부가 됐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30년간 저는 무시당했습니다. 존재조차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으니까요. 사람의 가치는 지위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신입사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이 올 겁니다. 무시당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럴 때 제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다면, 가장 힘든 순간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승리자가 될 겁니다. 지위는 언제든 빼앗길 수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품위입니다. 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30년을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30년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강의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많은 신입사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강의 후 한 신입사원이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의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30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태준은 옥상을 가리켰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낡은 벤치가 있었습니다. 태준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기가 제가 30년간 쉬던 곳입니다. 아, 여기요.
이 벤치 아래 명판을 보십시오. 신입사원은 명판을 읽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 창업자 강태준, 박성훈을 기리며 제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이 명판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이름이 여기 있다는 것을. 그게 힘이 되셨습니까? 네. 이 명판은 제게 말해줬습니다. 너는 존재한다고. 내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이름은 이 회사 어딘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잊혀진 것 같아도 여러분은 존재합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박성훈 회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태주는 조문객들에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저의 친구였습니다. 한때 저를 배신했지만 마지막에는 용기 내어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 용기를 저는 존경합니다. 박진수는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장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태준이에게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30년을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성훈이가 마지막에 진실을 말해줘서. 장례식이 끝난 후 태준은 혼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성훈아, 잘 가. 그리고 용서해줘서 고마워.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준이 심은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30년을 견딘 나무들. 그 나무들은 이제 울창한 숲이 됐습니다. 태준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청소해야 할 복도가, 닦아야 할 창문이, 돌봐야 할 화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청소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 있다는 것을. 진짜 힘은 지위가 아니라 품위에 있다는 것을. 진짜 성공은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도 빛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태준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30년을 청소부로, 그러나 누구보다 높은 사람으로.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그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태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청소부 강태준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 회사의, 아니 모든 사람들의 진짜 멘토였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태준은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낡은 자전거에 올라타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저 별들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청소부가 됐을 때도, 무시당했을 때도. 그러나 별은 언제나 빛났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구름에 가려져도 별은 자기 자리에서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태준도 그랬습니다. 30년간 자기 자리에서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결국 모두에게 닿았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그렇게 강태준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는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로 갈 것입니다. 청소부로서. 그러나 그 누구보다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강태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지위를 잃어도, 무시당해도,
우리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중요한 건 품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됨을 잃지 않는 것.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하는 것. 높이 오르는 것보다 낮은 곳에서도 빛나는 것.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오면 강태준을 기억하십시오. 30년을 견딘 그 인내를, 청소부로 살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은 그 모습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